그래서 오늘도 인터뷰를 한번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오, 자연스러웠어. 아주. 자연스러웠죠? 네, 의도한 대로입니다. 오늘 인터뷰 해볼 후보는요, 이 해운대구에 이번에 구청장으로 입후보를 하신 이 홍순현 후보입니다. 네, 이분이 해운대구잖아요. 우리 해운대구면 익숙하잖아. 주진우! 이 울산에서 온 나이트클럽 사장 주진우하고 지난번 총선 때 맞붙으셨다가 네. 그때 이제 아무튼 고배를 드신 너무 안타까운 이력의 소유자이신데요. 이번에 다시 권토중내에서 해운대구청장으로 재출마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전 해운대구청장이었는데 지금 다시 재출마를 하셨거든요. 겸사겸사해서 부산 정치에 대해서, 부산 민심에 대해서 들어볼 수 있는 여지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전화 연결해갖고 한번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홍순호 후보하고 김성수 김성수 국민의- 후보가 있는데 국힘에 있는데 그 뭐 여론조사 보니까 홍순호 후보가 이기는 걸로 많이 이기는 걸로 지금 나와요. 여론조사로 다 이기는 걸로 나와요. 지난번 총선 때도.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송작가TV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홍순호 후보님 지금 바쁘시죠? 예. 예, 제일 바쁜 시간에 잠깐 인터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일단 먼저 애청자분들한테 본인 소개 간단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네, 송TV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운대, 구청장 후보로 나온 홍순현입니다. 네. 저는, 민선 7기인 2018년부터 22년까지 구청장직을 수행을 했었고, 네. 그전에는 부산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로, 재직을 했었습니다. 네. 진짜 전문 행정 능력과 지식을 갖춘, 경험이 있으신 후보신데, 지난번에 그 해운대에서 이 울산에서 떨어진 주진우하고 같이 경쟁해서 낙선을 하셨단 말이에요. 네. 그때 심정이랑 왜 지셨는지 패배 요인에 대한 말씀 먼저 여쭤봐도 될까요? 좀 가슴은 쓰리시겠지만. 네네네네. 그때 패배는 결국은 부산이 생각하고 있는 파워게임에서 졌다라고 봐야죠. 그때는 윤석열이가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었고, 네, 그런 상황에서 주 후보는 계속 윤석열만 팔고 다녔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힘있고 강하다라는 표현만 계속 하고 다녔었고, 네, 안 그래도 여기에는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대단히 험지인데, 네네. 네, 험지에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강하고 힘있다 그러니까 거기에 꼴깍 속아 넘어간 거죠. 네. 지금 해운대구를 험지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네네. 그래도 수영구와 마찬가지로 해운대구도 부산 안에서는 그냥 가장 어떤 소득도 높고, 뭐, 환경이나 주거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가장 뛰어난 곳이 아닌가라는 외부적인 시선이 있을 건데, 실제 지금 해운대구의 실상과 문제는 뭐가 있습니까? 실제 좀 전에 말씀하신 부분은 표면적으로 보이는 부분은 네. 해운대 그러면 해운대 백사장과 마린시티, 센텀시티 그리고 LCT 등 이런 해안선에 건축이 되어 있는 곳은 다 불법 건축인데. 빌딩이나 굉장히 화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면에 전체 18개 동이 있는데 네. 이 18개 동은 굉장히 주거의 문제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재개발이 필요할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재개발이 필요한 정도가 아니라 네. 재개발, 재건축이 아주 대단히 많이 필요한 곳이 바로 이 해운대가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근데 이미 과밀화되어 있는 해운대 안에서 이미 또 해변 쪽에는 비싼 건물들이나 도로나 상가들이 차지를 하고 있는데 네. 그런 해운대를 리모델링해서 새로운 신도시 내지는 재건축을 하려고 하면 전문가로서 어떤 문제와 어떤 정책들, 어떤 난관들을 풀어나가셔야 될지 여기에 대한 비전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네. 크게
크게 보면 지금 해운대는 재건축 재개발이 두 가지 유형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하나는 수도권과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수도권 5개 신도시, 일산, 평촌 등등 네. 수도권 5개 신도시 플러스 지방 5개 신도시 해서 노후도시 특별법을 통과를 시켜서 지금 진행 중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선도지구라는 걸 지정을 해가지고 선도지구 중심으로 먼저 각종 인허가에 대해서 완화 조치를 대단히 많이 해서 네. 재건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자체나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이런 상황에 있는 신도시를 우리가 재건축을 해야 되는 이런 이유가 하나 있고 네. 그 다음에 기존의 원도심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각 단지별 재건축이 필요로 하는 공동주택도 있지만 네. 소규모 연립주택이라든지 그 다음에 소규모 일반 주택들이 해운대는 꽤 많이 있거든요. 네네. 이런 곳에는 재건축과 재개발이 복합적으로 또 이루어져야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근데 서울에서도 늘 문제지만 재건축을 하게 되면 그 인원들을 임시로 수용하거나 뭐 임대 거주를 시킬 수 있는 이 여분의 역량이 있어야 되는데 부산엔 그런 게 없잖아요. 부산은 없죠. 네. 부산은 없는데 현실적으로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원활하게 진행만 된다고 하면 네. 부산은 그래도 서울만큼 과밀 세대가 아니거든요. 네. 비어 있는 집들이 제법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한 곳에 밀집해서 이주를 할 수는 없지만 네. 예, 각자 전 지역의 가족 중심이라든지 또는 친인척 중심으로 해서 다른 타구로 이주를 해가는 데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신도시 특별법의 노후도시 특별법에 의해서 만약에 본격적으로 재건축이 진행된다고 하면 우리 해운대만 하더라도 신도시가 건설될 당시에 전체 세대수가 27,000 가구 정도 되거든요. 네. 미안합니다. 37,000 가구나 네. 되거든요. 이 37,000 가구가 동시에 빠져나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는 대단히 이 문제가 생길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직속으로 재건축 지원센터라든지 네. 또는 뭐 낙후 지역으로 지금 구분되고 있는 반송 지역 같은 데다가 이주를 위한 뭐 지원센터, 지원 책들을 만드신다고 하는데 해운대 주민들을 위해서, 해당 주민들을 위해서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인지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재건축, 재개발이 전국적으로 제대로 예정된 일정대로 진행되는 곳은 아마 단 한 곳도 없을 겁니다. 전국 네. 어디든 갈등 속에서 반복적인 기간이 연장이 되고 또 갈등이 지속되면서 사법적인 문제도 벌어지고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구분 소유권자의 문제들이 아니라 제가 바라보는 시각은 행정이 제대로 리딩을 못 해주는 이유가 나는 제일 크다라고 보고 집주인과 세입자가 나눠져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네. 행정이 어떤 방식으로든 그 사람들을 수용하거나 또는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시겠다. 이런 취지로 그렇습니다.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제일 아픈 곳이 뭔지 네. 그리고 제도적으로 어떤 A라는 지구와 B라는 지구가 있을 때 각각 다른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을 행정이 존재한다면 행정이 먼저 선도적으로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사전에 민원이 들어오지 않도록 완전히 오픈한 행정, 열린 행정을 통해서 주민들의 속을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이 역할을 하는 것이 저는 행정이라고 보고 또 선출직 구청장이 해야 될 일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것을 관장할 기관이 필요하다, 조직이 필요한데 그걸 저는 재건축 재개발 지원센터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역시 그 경험이 있으시고 토목이나 도시공학의 전문가시라 계획이 뚜렷하시고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지금 뭐 AI를 비롯한 첨단 산업 단지도 유치를 하겠다. 그리고 뭐
지역소득까지 확대를 하겠다고 하는데, 재건축과 함께 첨단단지 유치, 이건 너무 일을 많이 벌이시는 거 아니에요? 이게 더 동시에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네. 이건 필수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수도권에도 마찬가지지만, 과거에는 신도시를 만들 때 일자리 부분을 무시하고 주거 숫자만 늘려왔거든요. 그렇죠. 베드타운을 만들어버렸죠. 네. 그렇죠. 완전히 베드타운 아닙니까? 우리 해운대의 신도시인 그린시티도 마찬가지 베드타운이 되어 있습니다. 네. 대체적으로 아침에 출근을 하고 저녁에 퇴근을 해오면 시외나 그 다음에 해운대 근역 밖에서 출퇴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도시적 문제는 환경 문제나 교통 문제 이거는 필수지 않습니까? 네. 이런 문제들이 베드타운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기 때문에 여기에 직주 근접형의 도시 구성 형태는 필수적인 도시 관리에 있어서 지속 가능한 도시가 된다라고 저는 전문가 입장에서 판단하고 있어서 일자리와 거주 개선을 동시에 이루어져야 그렇습니다. 선순환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매우 맞습니다. 이상적인 계획을 갖고 계신 거네요. 네, 그런데 이 이상적인 계획이 네. 해운대에는 굉장히 운이 좋게도 네. 충분히 진행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동서로 나누어서 본다고 하면 해운대의 서쪽 개념이라고 하는 반여, 반송, 재송 이쪽 지역은 이미 제가 민선 7기 구청장 때 네. 제2센텀이라고 해서 60만 평이라고 하는 그린벨트를 해제를 시켰습니다. 네. 아직도 거기에다가 그게 용지로 남아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공사 착공 단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여기에 일자리 6만 개를 창출하는 목표로 당초에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일자리가 만들어지겠죠. 여기는 생산 중심의 첨단 산업단지입니다. 그리고 동쪽이라고 불리우는 해안선을 끼고 있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신도시 그린시티 여기에 37,000 가구나 살고 있는데 이게 재건축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노후도시 특별법에 의해서 이런 지역들을 포함을 했을 때 가장 근접한 곳에 53사단이라고 하는 육군 사령부가 있습니다. 네. 이게 200만 평이나 토지를 소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 군부대를 빼내면 용지 부분에 대한 또는 이주에 필요한 어떤 중간 서브를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되네요. 그렇죠. 빼내면 또 문제가 됩니다. 53사단 사령부가 못 가겠다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200만 평 중에 100만 평만 사령부를 현대화시켜주고 100만 평은 유유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첨단 복합 연구단지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거기에 요즘 핫한 K방산이나 AI나 그렇죠. 로봇이나 뭐 이런 것들. 네, 로봇 산업 이런 것들을 추측을 하는 연구단지를 여기에다가 영입을 하면 동쪽 지역인 좌동, 우동, 중동, 송정 지역까지도 완전히 주거와 그리고 산업 일자리가 같이 결합되는 그런 형태의 도시를 탄생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역시 전문적인 어떤 식견과 이 공약을 들으니까 속이 좀 후련해지게 뚫리는 느낌이 듭니다. 문제는 이제 당선이 돼야지 이게 진행이 될 텐데, 현재 예비 여론조사를 봐서는 약간 현재까지 우세를 달리시고 계신데, 지난번 총선 때도 그렇고 이게 늘 표를 까봐야 알겠더라고요. 빨간 잠바 입고 단체로 절을 하고 난린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번 선거에서는 이와 같은 지금 어떤 민주당에 대한 기대나 후보님의 이와 같은 공약 실천을 위한 주민들의 어떤 표들을 정말 잘 걷어들일 수 있는 그런 변화를 현장에서 좀 보고 계신가요? 그렇습니다. 지난 국회의원 선거 때의 과정을 보면 국회의원 선거는 이게 전적으로 정치적 개념에서 이념적 판단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보수라고 하면 보수에 대해서 선도적인 정당이 어디냐, 그 정당에 대해서 후보의 수준이나 후보의 능력은 무시하고 정당에 대한 투표를 강력하게 진행을 하는 모습을 봐왔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이념적 개념보다는 이게 우리를 어떻게 편안하게 안전하게 그리고 내 재산을 보호해 주느냐 이 문제를 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 잘하는 후보 그게 또 플러스 보면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의 경우에 지자체를 단체장을 거쳐서 대통령이 되셨지 않습니까? 네. 이분이 현재 대통령께서 진행하고 있는 정책이나 그리고 국민들에 대한 일하는 모습을 보고 반대편에서 계셨던 어르신들도 이런 거래 제대로 하네 이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런 영향은 분명히 기초단체장인 이 홍순원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 같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재수 시장 후보님하고의 팀워크, 유대라든지 또 협조는 어떻습니까? 사이가 너무 좋죠. 어떻게 좋으신데요? 네. 제가 정치권에 들어올 때 노무현 대통령을 만나 뵙는 이유로 들어갔거든요. 네. 마찬가지 전재수 장관도 노무현 대통령 때문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그래서 오랜 20년 이상의 그런 돈독한 우정 관계와 또 정치적 동지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홍순원이 부탁하는 전재수는 거절하지 못하고 전재수가 부탁하는 홍순원은 거절하지 못한다. 그래서 가장 구청장은 홍순원, 시장은 전재수, 대통령은 이재명. 가장 강력한 지방정부가 탄생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은 삼각편대입니다. 꼭 당선되시기 기대하겠고요. 당선 네. 후에 전화 인터뷰 다시 할 수 있어요. 떨어지면 전화 안 드립니다. 인정하게. 당선되면 전화 인터뷰 다시 한번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불러주십시오. 네, 선전하고 힘내시고요. 네, 후원 네. 계좌는 다 차셨다고 하니까 따로 알겠습니다. 공지드리진 않겠습니다. 네. 네, 우리 해운대 지인들 찾아주시기에 좀 한 말씀 해주십시오.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힘내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남은 시간 최선을 다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행복하십시오. 자, 이렇게 준비돼 있는데 왜 해운대 주민들은 준비되고 일 잘할 사람은 안 뽑고 부산에서 대학 나오셨고 부산에서 토목공학과 도시공학을 전문으로 가르친 교수이시고 이미 한 번 해운대 구청장의 경험이 있어서 구정과 도시 이 문제와 비전을 다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된 게 되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해운대에서 어떻게 됐다는 게 됐을까? 굉장히 신기한 거고 사실은 그 부산에 그 좌동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약간 중산층이나 화이트 칼라들이 좀 많이 삽니다. 거기에서 표를 많이 받았대요 예전에도. 그렇게 해서 했으니까 이번에도 좌동 쪽이나 그쪽을 그러니까 좀 공략해보는 게.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보면은 유럽에서도 사실 진보 쪽이나 이런 쪽은 합리적인 민주 쪽은 사실 화이트 칼라부터 시작해서 지식인 층이 주로 지지를 하고요. 되게 희한한 게 정말 못 사는 사람들이 극우화돼요. 근데 우리나라도 되게 신기해요. 정말 못 사는 사람들인데 왜 국진당을 지지할까? 참 희한하죠? 근데 이제 해운대는 또 못 사는 사람도 있고 화이트 칼라도 살고 잘 사는 사람도 너무 많고 이러니까 이게 다 섞어 있기 때문에 이게 진짜 선거운동 하기가 힘들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심지어 그들이 그 가장 못 사는 사람들이 표를 주는 국진당 후보들은 다 너무 부자들이야. 그리고 전혀 비전이 없어요. 뽑아달라고만 얘기를 하지 뽑아주면 뭘 할 수 있습니다라는 비전이 없다는 점입니다. 자, 당연히 이기실 걸로 믿고 있지만 우리 홍순원 후보 위해서 해운대 쪽에 혹시라도 아시는 지인 있으시면 홍 후보 일 잘하더라, 잘하겠더라. 그쪽 한번 제대로 해야 진짜 앞으로 도시 자체를 베드타운이 아닌 완벽한 주거와 일자리가 공존할 수 있는 그런 도시로 피해 없이 빠른 시간 안에 교체시킬 수 있는 이러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꼭 홍순원 후보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